캄다운 해야 돼. 발표를 해야 돼요. 응? 막 올라가잖아. 발표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뭔가 집중해서 뭔가 일을 해나가야 돼. 아니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막 운동해서 막 뛰었어. 저는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 대쉬하고 딱 돌아와. 근데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주신경 활성화를 하면 어떻게 하면 심박이랑 호흡이 쭉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또 대쉬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나를 어떻게 자율신경계를 해킹해서 나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또 재미있는 그 연구물 보여드릴게요. How to use slow breathing to clear the brai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천히 횡격막 호흡을 할 경우에 뇌에서의 뇌척수에 요즘에는 이 뇌척수에 외에도 뇌에도 림프가 흐른다. 림프관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2016년도에. 2016년도에나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뇌를 청소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호흡이죠. 호흡과 함께하는 아까 리드미컬한 움직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호흡해야 되고요. 왜? 슬로우 해야 되거든요. 분당 6회를 권장합니다. 보통은 12에서 20회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정말 숨이 가빠지시거든요. 호흡은 될 수 있으면 느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세요. 혹시 자꾸 아이가 이빨이 썩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되면요. 꼭 이빨이 썩는 게 그냥 뭐 단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턱관절 문제라든지 우리 아이 낳고 나서 뭐 이런 문제점들 다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제일 나쁜 거. 코로 들이마시고 자꾸 입으로 내쉬라고 하는데 입으로 내쉬는 것보다는 코로 내쉬는 게 훨씬 이로워요. 천천히 호흡할 수 있게 되고요. 혀가 입천장에 그대로 위치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혀 어떻게 내려갑니까? 횡격막 그리고 수아스 메이저라고 우리 대요근 딱딱해져서 긴장을 통해서 우리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요. 그 외에 쭉쭉 내려가서 발바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연결된 근막 체인으로 운동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강조드리는 게 림프 순환, 근막 순환부터 그게 돼야 내 몸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가 내 컨트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너무 불쌍해. 해도 안 돼. 뭐 이게 아니라 괜찮아. 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괜찮아. 나는 해낼 수 있어. 자기 효능감. 이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충분히 내가 내 스스로를 느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고 계속 이런 갱년기 강좌를 계속 열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르신 운동을 제가 지금 한 30년, 25년 지도 해왔거든요. 제가 과학교육 전공을 했는데 싹 전환을 했어요. 대학 때도 정말 제가 자랑 잘 안 했는데 오늘 자랑 단지 풀어야지. 이과 특별장학생으로 제가 입학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울증 때문에 제가 졸업을 간신히 했어요. 2.8 학점. 4.0도 찍었었는데 그리고서는 취직을 하고 외국계 은행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살만 빼고 이러고 있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리고 제가 등록한 게 에어로빅 학원이었어요. 다시 시작한 거 바닥부터 내가 나를 일단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임을 통해서 이게 해답인 것 같아. 이게 해답인 것 같아. 이러면서 수중운동, 수영 이러면서 차근차근 제 길을 가고 그리고 발견한 건 어르신들을 운동지도 했을 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수술 날짜 잡았는데 취소하시고
우울증 약 드시다가 약 안 드셨다 그러고 저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벗어났는데 내가 남도 완전히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꾸준하게 해왔고요. 그 비밀은 뭐냐면 불안감, 두려움이었어요. 넘어짐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이려는 노력이 그걸 상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트라이얼 앤 에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뇌에 어떻게 신경 회로망들이 서로 소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필요 없구나. 없애버려요. 안 쓰면. 그게 누구죠? 마이크로글리아. 신경 악교세포, 글리아셀 중에 우리 에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밝혀졌는데 그중에 마이크로글리아가 필요 없는 애들은 가차없이 먹어버리고 시냅스를 없애버린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뇌가 파괴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어르신이 넘어져서 낙상으로 뼈가 부러지면은요. 특히 고관절 이쪽은 그 대퇴골두 쪽 1년 정도를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뭘로 가냐면 치매. 그리고 2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 예방이구나. 그래서 산전산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산전산후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막 나라에서도 난리 났고 막 교육도 엄청나게 지금 그러면 나 이제 이거 안 해. 나 이제는 여기 집중할래.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논문들이 어마어마해요. 페리메노포즈 심텀을 보시면 갱년기 주변기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노아드레날린 리셉터는 제대로 기능을 하는 반면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애들이 제대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쌈딱이 되는 거죠. 쌈딱이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래가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게 리뷰 논문이요.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여기 써 있어요. 2018년이에요. 정말 최근이에요. 이런 연구들이 도대체 여자들은 왜 아프다 그래? 그리고 생리 주기 때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한 달 중에 좋은 날이 언제 있냐고. 나 생리해서 안 좋고 생리 전에도 안 좋고 생리 끝날 때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풍부할 때 막 배란 막 이럴 때 그때 쭉 반짝 좋았다가 다시 또 그 주기를 계속 타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얘기하고 살다가는 루저 소리 듣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나요? 저 여자는 저래서 안 돼. 같이 일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희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내 느낌을 잘 느끼는 사람이 판단력이 좋다. 통찰력이 좋다. 라는 연구 보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좀 이따 그 책 우리나라로 지금 번역돼서 따끈따끈해. 올해 나왔어.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여성 호르몬 이거는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생리전 증후군을 겪었던 사람이 이렇게 갱년기 장애 많이 겪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파동치는 여성 호르몬의 민감도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잘 조절을 못하는 거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에 좌우되는 자율신경 계통을 우리가 해킹하면 돼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 기술은 호흡과 함께하는 리드미컬한 살랑살랑 운동법. 그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병원에 가야죠. 호르몬 치료를 받든지, 뭔가 수를 써야죠. 내가 일단 해보고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거 왔을 때 바로 그게 딱 오면은 당뇨 오셨습니다 하고 뭐 당뇨 먹는 거 아니거든요. 3개월은 지켜보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바로 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약의 그 부작용 안에 내가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쪽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떻게 제가 보건소 강의를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고요. 3개월 동안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제가 생활습관병 예방운동센터라는 걸 2009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생소한 네이밍이었죠. 봅시다. 임신과 동시에 그리고 폐경 주변기에 여성의 뇌구조는 변화돼요. 염증 반응을 자꾸 높이는 시기가 있어요. 생리 전, 산후, 폐경 이후. 비슷하죠?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시기예요. 여성 호르몬이. 이때 염증을 자꾸 유발하게 되거든요. 이 염증 유발 물질들을 잘 청소해주는 림프 순환 운동, 그 시퀀스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저는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워워 해줄 수 있는 나를 위로해주는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을 내 몸에 장착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렇지만 조금씩 꾸준히 우리 신경 체계를 재교육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기적 같은 변화가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라는 표현을 쓰고요.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생활 습관에 장착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임신, 가임기에 임신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내가 아닌 나를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티 인플라마토리, 염증 반응을 좀 덜 일으키게 해요. 그랬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시기에 문제가 생겼다가 폐경됐을 때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폐경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보고예요.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이거를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일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엄마들의 몸공부라는 제가 책을 써서 그렇게 중강의를 하지만 조금 명칭을 바꿔야겠다. 갱년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여성 전체에 이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극심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법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우리 몸에 있었던 아이가 아니고 산소는 독이에요. 산소라는 독을 없애기 위해서 공생하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해주면서 ATP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산화적 스트레스에 감당하게끔 해주는 아이인데 갱년기, 폐경 이후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호르몬 요법을 쓰자 하는 논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해보자. 이 마이엘린 슈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지 않은 반복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주면 얘를 싸주는 애가 있죠. 슈반셀이라고 뇌에서는 올리고데նդ라이트 그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어르신들에게도 쓰고 항암 그리고 당뇨 환자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에게 써봤는데 효과는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수초화된 신경이 더 많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항암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저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아주 좋은 효과들을 중요한 건 뭐냐면 Spark Your Brain이라고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뇌의 전기 충격 요법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침습적이어서 중단됐었는데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 안에 달리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해봤더니 약을 먹은 그룹, 약 먹고 운동한 그룹, 운동만 한 그룹, 운동만 한 그룹이 예후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나온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님이 써주신 책이었고요. 지금 이 책은 올해 나온 책이에요. 미세악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아. 연속되는 스트레스적인 환경에서 신체 면역 체계가 삐딱해지는 것처럼 내 뇌에서 내 멀쩡한 시냅스, 뇌세포, 마이엘린 슈스를 파괴해버리는 아이. 얘네들을 워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연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저는 그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들로 해보자 하는 거고, 이 책에는 뭐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전기자극, 뇌, 자기장 자극, 비침습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미세하게 세포예요. 지금 여기 유튜브인데요. 이건 못 볼 것 같죠? 그쵸? 여기에 보면 이 책에 이거는 여성 과학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이고요. 그 중에 지금 보스턴 어린이병원 그리고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있는 그분이 이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이분이에요. 저는 이 림프 드레나지라는 책으로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보냈어요. 호흡, 림프, 근마. 이렇게 해서 그 강의를 꾸준히 중강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림프 순환 운동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을 열게 되는데, 그거는 클래스 101 내 몸 청소를 위한 림프 순환 운동법 이런 것들을 열어서 이 안에서 소통하면서 얻게 된 그러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열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횡격막 그리고 부착 위치 돔 형태고요. 이 횡격막 바로 밑에 아까 딱딱해지어서 우리 허리 통증의 주범이 되는 대육은 우리 아까 이거 했었죠? 앞뒤 앞뒤 내쉬면서 그러면 얘가 말랑해져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얘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얘가 말랑해야 걷기를 잘할 수 있어요. 걷기는 뭐 엉덩이 근육 뭐 이런 게 아니라 힘 빼고 3점압을 잘 느끼면서 발 뒤꿈치 새끼 엄지 스윙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가 딱딱해진 상태에서 엉거주춤 걸으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걷기가 최고예요. 최고죠. 어떻게 걸으면? 얘가 말랑한 상태로 걸으면. 그렇게 해서 뻣뻣한 허리와 다리를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횡격막 여기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 어떻게 아까 좌골길자는 내려주고 발뒤꿈치 뽑아내기 쭉쭉쭉쭉 그리고 발뒤꿈치 새끼엄지 뭐 이런 거 하고 여기서 힐 슬라이드라 해서 여기 다리를 쭉 뻗어냅니다. 이걸 호흡이랑 같이 해주면서 아까 걔를 말랑해준 애들을 어떻게 더 길어지게 해주고 더 탄성을 갖게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때 저는 정말 강조드리는 게 골반저예요. 골반저는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시는 분들이 자궁하수증이 많으세요. 자궁이 어떻게? 자궁 관략근이 따로 없어요. 방광은 있고, 여기 오줌구멍, 똥구멍에 관략근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궁은 어떠냐면 관략근이 따로 없어요. 관략근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골반저 근육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다 보면 어떻게든 얘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궁 구멍으로 어떻게 그 질로 자궁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방광이 일로 새거나 아니면 이게 직장이 새거나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골반이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안 살려니까 어떻게 얘를 꽉 잡습니다. 튀어나온 엄마도 있지만 꽉 잡아서 자꾸 꼬리뼈 아프다. 여기가 묵직하다. 피로하면서 여기가 빠질 것 같다. 골반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자꾸 오줌이 자꾸 막 마렵고 어떻게 되냐면 또 어떤 경향이 많냐면 화장실 뛰어가다가 오줌 지리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골반저, 이런 골반저를 어떻게 하면 이완시키고 다시 수축시키는지 이 탄성 회복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못 케겔 운동 알려져서 어떻게 무조건 쪼이기 운동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 그렇게 되신 분들이 방광염으로 많이 가요. 교감신경 항진으로 더 막 긴장돼서 아니면 변비, 치질. 중요한 게 호흡과 함께하면 이걸 잘 조절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횡격막 후 골반저, 복근근막 슬라이딩, 횡격막과 연결된 등허리 근막의 협응으로 복압이 조절되는데요. 이 안에 심장, 혈관계에는 심장이 펌프죠. 림프 순환계에는 펌프가 없어요. 아주 천천히 아까 뇌척수액처럼 천천히 호흡 리듬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천천히 얘가 잘 순환이 돼야지 어떻게 림프절로 잘 더러운 것들이 청소가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뭐가 생길까요? 염증을 유발하겠죠. 그리고 또 뭐? 난소암, 사궁암, 대장암, 직장암 여러
질환들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완부터 저는 여기 보시면 트라우마 치료의 실제라는 심리학 책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주신경에 대한 문안을 조사해봤지만 골반적 근육 이완, 미주신경 및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지배 간의 관계와 역학을 설명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대요. 이분이. 공부를 어떻게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전문가들이랑 이쪽 제가 공부하는 쪽 전문가들이 이게 소통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알고는 있는 거야. 그 결과물은. 골반적 근육을 이완시키며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이완이 되고 당신이 명확하게 사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당한 인형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 첫 번째는 보글보글 미주신경 활성화. 그랬더니 골반저가 보들보들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조여주기. 그 탄성. 줄넘기를 해도 오줌이 새지 않아요. 생각보다 줄넘기 하고서 오줌 샜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재채기 하다가 찔끔 샌다.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애 낳는데 뭐.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우린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들이 겪는 그 질환이 우리한테 그대로 옵니다. 골반저 문제 생기면 엉덩이 통증, 무릎 통증, 발 다 연관이 있거나 아까 신부전 방송으로 설명드렸죠. 교감신경계가 그리고 릴렉스 할 때 릴렉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과 골반대의 움직임 아까 제가 이런 거 했잖아요. 여기 털미누스라 해서 여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쇄골 있죠. 쇄골의 중간 부분이 림프백을 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피부 스트레치를 해주거든요. MLD, 매뉴얼 림프 드레나지 우리가 그 암 환자들 치료할 때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하기에는 이 위치가 제일 좋고요. 내쉬면서 이런 거 해주면 좋아요. 이때 어깨뼈 움직임을 같이 주면 그냥 손가락만 뒤에 놔도 더 잘 스트레치 되고 이런 걸 7번에서 15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대요. 언제 해주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를 때 그리고 어떻게?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샤워할 때나 이럴 때 틈틈이 간간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교감신경, 미주신경 활성화 이걸 내 몸에 이완 반응을 쉽게 장착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 솔라 플렉서스라고 보이시나요? 태양신경총 교감신경 중에 이렇게 등어리 근막 쪽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중에 강력한 이 아이 때문에 복부 내장기, 아까 대요근, 횡격막, 골반지가 딱딱하게 굳을 수 있어요. 얘가 긴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아드레날린, 막 이런 노르아드레날린, 카테콜라민 얘네들 막 긴장하게 되고 또 코티졸 이런 들. 코티졸은 얘네들은 신경에 예술되고 코티졸은 뭐예요? 스트레스 이펙트로 어떻게 아주 천천히 뭉근히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야, 자지 마. 죽을지도 몰라. 싸지 마. 당장 도망가야 되는데 뭘 싸? 먹지 마. 소화시키지 마. 이렇게 자꾸 경보 발령을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는? 아니야. 네가 착각하는 거야. 지금은 잘 시간이야. 난 지금 가서 오줌 눌 거야. 이렇게 내가 줘야 돼.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캔서. 자율신경계와 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교감신경계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 조절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암은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이 또 두려움으로 또 전이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항암에 의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른 환경에서 저는 암이 생긴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걸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런 움직임 하자는 거야. 좌골결절.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셔도 어느 정도는 느껴집니다. 몸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느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신경 동기화를 위해서 신항상성 부하를 낮춰줘야 돼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바로
신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알로스테시스. 이건 내가 내 몸을 잘 느낄 때 신경 동기화가 잘 된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몸의 조절을 잘 하고 이걸 잘 느껴서 신항상성 부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힘들고 아프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다 번아웃, 우울증, 그리고 근골격계 통증으로 아주 죽을 것 같았는데 아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지금 나이 50이 된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내 인생에서. 이걸 알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려드리고 싶잖아요. 나같이 찌질한 애들도 있을 거고 엄마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포기를 왜 포기를 해? 나의 환경, 내 세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숨골 딱 넘어가서 죽기 전까지 내 세포들은 지금 내 몸에서 같이 동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에요. 중요한 건 근막 슬라이딩. 지금 이거는 방광이고 이게 골반저 근육이 수축한 제 골반저예요. 이렇게 예쁜 나비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잘 이완되고 잘 수축할 때. 그럴 때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이 근막 슬라이딩 존에서 내 뇌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때를 피질, 엔테로셉티브 인슐라, 느끼는 뇌, feeling side of emotion이에요. 이 뇌가 잘 활성화되고 작동이 되어야 우리는 통찰력이 생기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외우기만 해서는 되지를 않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섬엽과 뇌중심, 변연계와 뇌에 가까이 있는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편도체, 화목감 등 아미그달라,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fight or 편도체와 flight, 뇌섬엽이 싸우거나 도망가,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교감신경을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이라기보다는 소통이 잘 된 사람. 내가 느낀 것을 이거 화장실 가서 오줌 넣을 거야. 이거 방광염 아니야. 너 지금 방광 아픈 거 오줌보가 땡땡라는 신호야. 이게 잘 교감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때요? 위기 대응, 대처 능력들을 어떻게 잘 나열해서 판단해서 오거나이징하고 거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을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을 관장하는 안쪽 그런데 전전두피질이 우리는 이걸 활성화되면서 억누르고 살아요. 편도체 및 쉽게 피곤해도 극복하도록 해요. 돕습니다. 배고파도 안 먹어요.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러면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 될 안쪽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전두피질이 우울하고 활성화되긴 하지만 짜증나고 편도체 및 뇌섬엽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껴야 돼요. body awaren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느껴야 돼요. 이렇게 오래 6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안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는 이 유튜브 그 선생님 성함을 또 까먹었다. 거기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책을 감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따끈따끈한 책이죠. 지금 이 책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이걸 딱 올리셨길래 출처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또 딱 출처를 주셨어요. 그 출처가 이거고요. 봅시다. 데이터가 있어요. 선생님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데이터 정보화 시키죠. 정보.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지식체계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인사이트를 우리가 끌어내야죠. 그리고 어떻게?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이거를 해내려면 우리는 느껴야 돼요. 거기에 관한 책이에요. 이걸 이제서야 봤다니요, 보다니요. 아유, 굉장히 유명한 신경과학자시라고 하는데, 저는 헤매고 헤매다 이제서야 이것의 대가인 분을, 내 책을 이제 곧 읽게 될 것 같아요. 갱년기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프리메노포즈는 어때요? 뇌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페리메노포즈 이거 어떻게 돼? 정신줄 났어. 멘탈 포즈에 멘탈 포즈. 선생님들 내가 고백할게요. 저도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내 가방이 없는 거야. 내 가방을 어디다 두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제 가방 보셨어요? 제 딸한테 진짜 이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이게 자꾸 구겨져서 저기 옷장 안에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새까맣게 정말 잊어버리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끔 일어나죠. 멍해요. early menopause. 그러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느끼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근데 이때 어떡하지? 나 치매인가 봐.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뭐예요? 치매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나 큰일 났어.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 제 사건 정도가 아니라 내 나이 또래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다 돌아오셨어요. 회복됐어요. 요실금, 자궁하수, 신기하죠?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아, 답답해 죽겠어. 생활습관병 예방운동 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10년 넘게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례자예요. 사례자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기 때문이고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해요. 돈 벌면 쓰는 게 이제 책 사고 강의 듣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조절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요. 특히 여성들은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통증, 자가면역질환, 암, 우울증, 치매. 뭐하고 친한 단어들이죠? 여성 질환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죠. 너무 친숙하죠. 그쵸? 이것을 조절하고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율신경계를 해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막에 탄성을 주는 거. 근육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조건 짧게 막 단련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근육은 신경 자극을 받아서 수축하고요. 길게도 짧게도 수축하고요. 특히 길게 수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근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늘어나는 자극, 탄력성. 우리 몸을 구획지어서 포장하고 온몸을 연결해주는 근막은 길이가 늘어나는 데 텐셔널 로드, 자극이 가해질수록 그 탄성, 힘이 더 가해질 수 있고 이 안에 뭐가 감각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키우고 싶지 않으면 운동하자는 거야. 평상시 노동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운동일 것이고요. 평상시 노동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운동일 거죠. 그렇죠?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 습관.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려요. 의사 선생님한테, 트레이너한테,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필라테스 강사가 어떻게 내 몸을 아냐고요. 배워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코로나 이전이에요. 이분들 평균 나이 75세. 삼 차원적인 근막.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노인운동, 그리고 호흡, 그리고